안녕하세요. 저 이민경 행정사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행정사가 업무를 함에 있어서는 본인이 어떤 걸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업무가 다 인연이 있는 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진부한 얘기고 막연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제가 체험한 바에 의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행정사는, 그러니까 변호사가 제주도다. 그러면은 뭐 회계사는 독도다. 변리사는 또 무슨 섬이다. 그런 거에 비해서 행정사는 태평양 바다다. 라는 말씀을 주신 세무사님이 계세요. 제가 그 세무사님한테 제가 블로그 광고를 좀 잘하는 편이라서 많은 의뢰들이 들어오는데 세무사님하고 할 수 있는 또 업무가 있을 경우에 파트너십으로 하죠. 라고 제안을 했더니 그분이 흔쾌히 감사하다고 하면서 이제 저를 치켜 세우느냐고 해주신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행정사는 태평양 바다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그 뭐랄까 업무가 가격이 대행비나 수수료가 얼마나 비싸냐 싸냐를 떠나서 굉장히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얘기로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무원 출신으로서 행정사가 되신 분들 또는 뭐 시험을 봐서 행정사가 되신 분이든 어떤 식으로 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일단은 어 보통 많이들 하는 게 이제 행정심판, 그 다음에 비영리 법인, 화장품 책임 판매업, 화장품 제조업, 민간 자격증, 공익법인, 뭐 몇 가지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시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업무는 비자 업무도 마찬가지고요. 그 업무는 시장이 되게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임대료를 벌어줄 수 있는 기본 소득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업무부터 시작을 하시라고 권합니다. 그거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회사를 유지하려면 경상비 수입 정도는 돼야지 이게 계속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익 창출이 가능한 업무를 하실 거를 이제 권하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아이템을 찾는 거예요. 잘할 수 있는 아이템은 이미 내가 해왔던 지식과 연결되는 아이템을 찾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본인이 행정사를 하기 전에 어떤 업무를 했다 하면은 그 업무와 관련해서도 행정과 연관되는 업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업무를 찾아서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파생 상품이 생기듯이 새로운 업무 이렇게 이어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의 경우는 제가 행정사님들이 다 하시는 앞서서 말씀드린 행정심판, 민간자격증, 비영리 법인, 외국인 환자 유치업, 화장품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동시에 제가 행정사를 하기 전에 알고 있었던 업무가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거 하고 국비지원 훈련기관에 대한 업무였습니다. 국비지원 훈련기관에 대한 업무는 왜 알게 됐냐면 제가 이제 행정사 되기 전에 비서협회 회장도 했었거든요. 근데 비서협회 회장이라는 직책이 많은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건데 국비 지원이 아니다 보니까 자비 부담이니까 교육비가 비싸서 수강생을 모집하는데 좀 어려움이 컸어요. 그래서 제가 국비로 이걸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이제 막연한 생각을 하고 그쪽 분야를 알고 있는 분한테 내가 이거 신청하고 싶은데 너는 많은 경험이 있다고 그러니까 자료를 나한테 줄 수 있냐? 그랬더니 그분이 평생직업교육학원 등록했던 자료를 저한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미 그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이제 언제고 마음먹으면 할 수 있다라는 이제 든든한 백이 있었던 거죠. 자료의 백이. 그게 이제 국비지원 훈련기관이 제가 인연을 만들어서 발전시킨 케이스라고 케이스 1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다른 또 하나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겁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거는 제가 국회에서 보좌관을 22년 하는 동안 여성 의원을 좀 많이 모셨어요. 그래서
영유아 보육법도 제정도 하고 개정도 하고, 그래서 영유아 보육법으로 인해서 이 어린이집에 대한 많은 지식과 이해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제가 한국비서협회 회장을 할 적에 서울에 있는 이제 마포구에 보육정책위원을 했어요. 보육정책위원이라는 거는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받고자 하는 원장님이나 법인이나 교사들이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받기 위해서 응모를 하고, 응모를 할 때 굉장히 어려운 자료를 제출하고, 그러면서 면접을 보아서 이제 통과가 되면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을 받는 건데, 저는 그 면접원으로서 보육정책위원으로 5년 동안 활동을 하게 됐죠. 그래서 과거 경력과 연결되는 국공립 어린이집 자료를 만들어주는 대행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사실은 저는 좀 털털한 성격이고 사소한 건 좀 무시하고 가는 그런 성격인데 비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받고자 하는 유치원 교사분들은 아주 꼼꼼하고 세세하고 사소한 거를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시다 보니까 뭐 띄어쓰기라든가 뭐 순표를 달았든가 안 달았든가 이런 거에 굉장히 집착을 하고 저를 좀 힘들게 하셨어요. 그래갖고 제가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업무는 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워낙 자료가 방대하고 아까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공립 어린이집 자료 판매하는 업무를 지금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행정사 업무를 할 적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메인 업무를 해서 경상비 지출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나머지에 있어서는 이제 본인이 하고 있는 과거에 지식을 갖고 있는 업무를 이제 하다 보면은 그 업무가 여러 가지를 이제 파생시킨다. 그래서 그런 업무를 찾아서 자기가 인연을 맺을 수 있는 업무를 하는 것이 이제 그 태평양 바다 같은 수많은 아이템에서 자기가 찾을 수 있는 아이템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업무를 하다 보니까 파생 상품으로 뭐가 생기냐면 다 함께 돌봄센터라는 거에 대한 아이템이 또 연관성 있게 연결이 되고, 또 돌봄센터라는 게 또 연결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의 업무로 들어가면은 자연스럽게 파생 업무가 생기는데, 그 파생 업무를 행정사 스스로 찾아 나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의뢰인이 전화 와요. 전화 와서 행정사님 국공립 어린이집을 하는데 다 함께 돌봄센터도 해주시나요? 이런 식의 질문을 해요. 그러면 저는 다 함께 돌봄센터라는 그 업무에 대해서는 그분이 전화를 하기 전까지는 하나도 몰랐던 업무였어요. 그렇지만 안 하는데요 라고 말은 하지만 그때서부터 이제 또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도 넓은 바다가 있구나, 또 여기에서 의뢰를 하실 많은 의뢰인이 또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지금 예를 들어서 국공립 어린이집이다 그러면 요새 유보 통합이라고 해서 유치원과 보육센터의 어린이집의 통합이 지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관련 분야에 대해서 이런 변화가 또 어떤 시장을 열게 될까를 안테나를 다 촉을 세우고 보다 보면은 또 새로운 아이템이 개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행정사가 되기 위해서는, 성공한 행정사가 되기 위해서는 공부를 취미생활로 할 정도로 새로운 아이템을 즐기는 사람이 되면 얼마든지 아이템은 개발이 되고, 이제 다른 직군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부동산이 화랑일 때는 엄청나게 돈을 긁어 모은다라는 오해를 받을 정도로 수입이 창출이 되는 반면에, 요새같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을 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전에 번 돈을 갖고 임대료도 내야 되고 경상비도 지출해야 되는 현실이 발생이 된다고 봅니다. 그에 비해서 저는 행정사는 새로운 아이템, 불경기에도 잘 될 수 있는 아이템은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메인 아이템을 안정적으로 경상비 유지를 할 수 있는 몇 가지 아이템을 갖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아이템은 계속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는 그런 적극성과 노력하는 자세가 있다면 본인이 경력 행정사든 시험 출신 행정사든 저는 행정사의 직군이 갖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누리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